이번에는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이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x는 y 플러스 g. 이 문장을 보면요. y와 g를 더한 값을 x에 대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는과 더하기는 연산자라고 합니다. 각각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한 y와 g를 피연산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x는 y 플러스 g를 연산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바는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고요. 프로그래머는 이런 다양한 연산자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겠죠. 연산자들을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부호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가 있을 수 있고요. 산술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한 연산자들일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나 조금 특별해 보이는 연산자가 보이는데요. 모듈러 연산이라고 합니다. 퍼센트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내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증감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증감 연산자는 일씩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연산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연산자들을 이용해서 연산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피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연산자를 다낙 연산자라고 하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연산자들 중에서 부호 연산자와 증감 연산자가 다낙 연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호 연산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트형 변수 i1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럼 마이너스가 부호 연산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는 피연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의 부호 연산자를 사용을 해본 거고요. 다음은 이런 부호 연산자를 변수 앞에도 붙일 수 있어요. 플러스 i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선언한 다음에 마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예측해 보시면 i1이 출력되면 뭐가 출력될까요? 당연히 음수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i2가 출력되면 양수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음수 5가 양수가 되었을까요? 실행해 보죠. 양수 되지 않고 있죠. 그냥 마이너스 5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변수 앞에 플러스라는 부호 연산자가 붙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는 부호 비트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너스가 음수는 양수로, 양수는 음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5가 아니라 i1을 써볼게요. 음수를 마이너스 부호 비트를 붙여서 대입시켜준 i3을 출력을 해보니까 i3은 양수 5가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증감 연산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줄 수 있는데 이런 연산자를 피연산자 앞에 붙여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i4에서 플러스 플러스 i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실제 이 플러스 플러스 i3은 i3에다가 1을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i3이 아까 5가 출력됐던 거 기억나시죠? 5에다가 플러스 1 한 값을 더했기 때문에 그 값이 i4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i4가
6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다시 i3도 출력해 볼까요? i3도 i3에다가 더하기 1 한 값을 넣어라 했기 때문에 출력을 해보면 i3에도 6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산자가 뒤에 붙어 있을 때는 조금 달라집니다. 볼게요. 자, 다시 i3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볼게요. 자, i3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혼자서 수행이 될 때는 이 i3에 똑같이 플러스 1이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i3이 봤을 때는 똑같이 1이 늘어나는 거지만 i5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실행해 볼까요? i5를 출력해 보니까 7이라는 값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6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유는 플러스가 앞에 붙어 있을 때는 먼저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결과값을 i4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었을 때에는 먼저 값을 대입을 시켜요. i3에 들어있었던 6이 먼저 i5에 들어갔고요. 그런 다음에 i3은 i3에다가 1을 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i3을 출력을 해보면 i3은 1이 늘어나서 7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단항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우리 산술 연산자도 살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산술 연산을 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에다가 5라는 값을 초기화 시켜 보고요. j라는 값에다가 2라는 값을 넣어서 초기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술 연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i 더하기 j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i가 5고 j가 2였기 때문에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 j 해보면 i에서 j를 빼줬을 거니까 3이 출력이 되겠죠. 곱하기도 마찬가지. 자, 곱하기는 8 위에 있는 별표 아스트릭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행하고 출력해보면 곱한 값 1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나누기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왼쪽에 있는 연산자, 그죠? 왼쪽 p 연산자를 오른쪽 p 연산자로 나누어서 그 몫을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5를 2로 나눈 값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5 나누기 2 하면 2.5라는 값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2 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수와 정수, 그러니까 우리 int i, int j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p 연산자는 모두 정수거든요. 정수끼리의 연산은 정수값으로만 리턴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2.5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p 연산자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실수여야지만 2.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를 실수로 바꿔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형변환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J를 더블 타입으로 형변환 해보고요. 이런 캐스팅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단항 연산자죠. 먼저 J를 실수로 바꾸고 그런 다음에 연산을 수행을 해보면 2.5라는 실수값을 얻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모듈러 연산이라고 했었죠. i를 j로 나눈 나머지 값을 출력해 주세요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둘이 나눈 나머지 값인 1이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양한 연산자와 연산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연산자와 연산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